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내용입니다. 네, 김성수 님이 공유해 주신 전기기능사 실기 공구별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블로그 글인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라 이거 하나 잘못하면 실격입니다 하는 그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왜에 대한 탐구가 될 것 같아요. 아, 왜? 네, 시험장에서 정말 무심코 넘기는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흥미롭네요. 예를 들면 와이어 스트리퍼의 그 1cm가 왜 절대적인 기준인지, 또 앞찾기에서 나는 딸깍 소리가 왜 그냥 소리가 아니고 하나의 보증서가 되는지. 보증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멀티테스터가 조용할 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험 합격을 넘어서 진짜 프로의 손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의 공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무기가 되는 비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구, 와이어 스트리퍼부터 시작해보죠. 전선 피복 벗기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니까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걸 결선의 정확도와 안전을 결정하는 첫 단추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특히 약 1cm라는 길이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솔직히 1cm보다 조금 길거나 짧다고 큰일 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결정적인가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긴 건 오히려 접속이 더 잘 되겠지 하거나 짧아도 나사가 물면 그만 아니야 하고요. 네네, 바로 그거죠. 바로 거기가 합격과 실격을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1cm는 뭐랄까 양쪽의 위험을 다 막아주는 골디락스 존 같은 거예요. 골디락스 존이요? 네,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이요. 만약에 피복을 1cm보다 길게 벗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리선이 단자대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 노출된 구리선이 바로 옆 단자의 다른 전선이랑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합선 쇼트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전원 올리는 순간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심하면 스파크가 튈 수도 있는 거예요. 길면 위험하다는 건 이제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럼 반대로 조금 짧은 건요? 그건 왜 문제가 돼요? 어차피 나사가 꽉 조여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나사는 전선을 무는 게 아니고요. 전선 끝에 있는 구리 도체를 직접 물어야 전기가 통하거든요. 도체를 물어야 하는구나. 네, 그런데 피복을 너무 짧게 벗기면 나사가 그 구리선이 아니라 질긴 고무 피복을 꽉 물어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겉보기에는 꽉 조여진 것처럼 보이겠네요? 맞아요. 겉보기엔 단단히 고정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리선이랑 단자 사이에 피복이 끼어서 전기적인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접촉 불량입니다. 그럼 전기가 아예 안 통하거나 불안정하게 흐르면서 오작동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길면 합선, 짧으면 접촉 불량, 그 사이의 완벽한 지점이 바로 1cm라는 겁니다. 정말 첫 단추라는 말이 딱 맞죠? 와,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자료에 심선 손상 방지라는 말도 나와요. 스트리퍼에 보면 구멍 크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전선 굵기에 딱 맞는 걸 써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감독할 때 본 적이 있는데 한 수험생이 마음이 급했는지 아무 구멍에나 넣고 그냥 힘으로 확 벗겨내더라고요. 어우, 당연히 구리선에 깊은 흠집이 생겼죠. 그 작은 흠집 하나가 나중에 저항을 높이고 열을 내거나 심하면 그 부분이 그냥 뚝 끊어지는 원인이 돼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을 만드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와이어 스트리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자, 그럼 1cm를 완벽하게 벗겨냈다고 해도 이걸 단자에 제대로 연결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공구, 앞찾기가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이 블로그 글에서 유독 그 딸깍 소리를 강조하는데요. 사실 저도 작업할 때 그냥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만 배웠지 그 소리가 왜 나는 건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 딸깍 소리, 정체가 뭡니까? 그 딸깍 소리의 정체는요, 앞찾기 내부에 숨어있는 레칫이라는 장치 덕분입니다. 레칫이요? 네, 레칫. 톱니바퀴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고 반대로는 딱 걸리는 장치예요. 앞찾기를 이렇게 쥐면 이 레칫이 작동해서
정해진 압력, 그러니까 터미널 단자가 전선을 완벽하게 물어뜯을 정도의 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손잡이가 절대 다시 안 벌어져요. 아, 그리고 마침내 그 필요한 압력에 도달했을 때 딸깍 소리를 내면서 잠금이 풀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소리는 이봐, 이제 힘 빼도 돼. 내가 보증하는 완벽한 압력에 도달했어. 하고 공구가 저한테 보내는 신호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만약 소리가 나기 전에 힘을 빼면 그냥 어설프게 걸쳐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설프게 물려있으면 나중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자료에 나온 대로 당장은 붙어있는 것 같아도 작업 중에 다른 전선에 걸려서 쑥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기기가 작동할 때 생기는 그 미세한 진동에 점점 헐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틈에서 스파크가 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건 시험장을 떠나서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베테랑 기술자분은 이걸 실내의 악수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실내의 악수요. 네, 전선과 단자가 제대로 악수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 딸깍 소리라는 거죠. 와, 실내의 악수라니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결국 딸깍 소리는 작업자를 위한 확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작업물을 쓸 사람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압착한 다음에 꼭 손으로 단자를 한번 땡겨보는 확인 습관을 강조하는 거고요. 귀로 딸깍 소리를 듣고 손으로 땡겨서 확인하는 이중 검증, 이게 몸에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드라이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집에 하나쯤 있고 다들 쓸 줄 안다고 생각하는 공구잖아요. 그렇죠.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걸 힘 조절의 미학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나사 하나 조이는 게 무슨 미학까지 필요할까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 부분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작업의 마무리는 강력함인가, 정교함인가? 정답은 정교함입니다. 정교함이요? 네, 자료에서 두 가지를 딱 짚죠. 첫째는 수직 조임의 중요성. 드라이버를 비스듬히 눕혀서 힘을 주면 나사머리 십자 홈이 뭉개져 버리잖아요. 아, 그 흔히 빠가 났다고 하는 거요. 네, 맞아요. 당장은 어떻게든 조여지겠지만 나중에 풀려고 하면 헛돌기만 하고 다시 단단히 조일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토크. 그러니까 돌리는 힘. 이게 너무 약하면 접촉 불량, 반대로 너무 세면 단자대 플라스틱이 깨지는 치명적 오류가 생긴다고요. 이 치명적이라는 단어가 정말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복구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감독관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봤어요. 한 수험생이 거의 완벽하게 작업을 다 마쳤는데 마지막에 확인한다고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다가 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이고. 단자대 플라스틱에 금이 쫙 가버린 거예요. 그 허탈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자대가 깨지는 건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이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정말 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정확한 각도와 섬세한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손목 스냅이라는 팁이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팔 전체로 미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손목으로 가볍게 착 하고 잠그라는 거. 아, 그게 기술이군요. 바로 그게 숙련된 기술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만 정확하고 간결한 힘을 줘서 과도한 토크를 막는 거죠. 이건 기계가 알려줄 수 없는 오직 사람의 감각으로만 익혀야 하는 영역이라서 미학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전선 피복도 1cm로 완벽하게 벗겼고 압착기도 깔깍 소리 들었고 드라이버로 미학적인 힘 조절까지 끝냈어요. 이제 전원만 올리면 되는데 그 직전에 가장 떨리는 순간이죠. 는 마지막 관문, 멀티테스터의 벨 테스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최종 관문인 거죠? 벨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회로가 도면대로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멀티테스터를 도통 모드에 놓고 도면상 이어져야 할 A와 B 지점에 탐침봉을 대서 B 소리가 나면 아, 됐다 하고 안심하죠. 네, 그렇죠.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테스트의 진짜 가치는요. 그 성공의 소리를 확인하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가 통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침묵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요. 아, 소리가 나야 할 곳에서 나는 것보다 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바로 누전과 합선이라는 실격과 직결되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걸러내야 하거든요. 네네. 첫 번째가 누전 확인. 쉽게 말해서 전기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방법은 회로의 전선 한쪽이랑
기기 금속 케이스 연결된 접지, PE, 단자를 각각 찍어보는 겁니다. 이 둘은 절대 연결되면 안 되거든요. 만약 여기서 삐 소리가 난다면 그건 전기가 정상 회로를 벗어나서 기기 바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신호겠군요. 그렇죠. 누군가 그 기기를 만졌을 때 감전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인 거고요. 당연히 즉시 실격입니다. 끔찍하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합선 확인입니다. L1, L2, L3처럼 서로 다른 상의 전선들을 찍어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서로 만나면 절대 안 되는, 뭐랄까, 원수지간이거든요. 원수지간. 네, 여기서 삐 소리가 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이 원수들이 만나서 붙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바로 단락 또는 합선 상태인 거죠. 그 상태로 전원을 올리면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차단기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큰 스파크와 함께 회로가 타버릴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즉시 실격 사유죠. 결국 벨 테스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모든 결함을 소리라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최종 판결과도 같습니다. 아, 최종 판결. 네, 삐 소리가 나야 할 곳에서는 명쾌하게 울리고 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완벽한 침묵을 지키는지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비로소 안심하고 전원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봤네요. 정리해보면 와이어 스트리퍼의 1cm는 합선과 접촉 불량 사이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고 앞찾기의 딸깍 소리는 신뢰를 보증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또 드라이버의 수집과 토크는 힘이 아닌 정교함의 미학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멀티테스터의 벨 테스트는 소리만큼이나 그 침묵이 중요했던 최종 판결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공구 사용법의 밑바탕에는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과정에서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전기 작업의 대원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각 단계에 아주 작은 실수가 모여서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하죠.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은 물론 시험 합격을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안전한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 어떤 질문이죠? 이 자료에서 언급한 4가지 공구 외에 여러분의 작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나만의 5번째 확인 도구는 무엇인가요? 아, 5번째 도구요? 네, 그게 뭐 작업 전후에 공구 개수를 세어보는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라낸 전선 피복 조각까지 모두 치우는 그런 정리정돈일 수도 있겠지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완벽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